오늘 손혜원 TV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섬뜩한 공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느끼셨을 거예요.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어떤 식으로 영입이 돼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혹시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은 거의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저쪽 당은 무엇이 다르고 우리 당은 무엇이 다른가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황교안의 그림자가 공천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공관위원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으로 이 사람이 공천을 하고 탈락을 시키고 배제를 하고 사람을 새로 영입을 하는 상황을 보면 이 사람 소신대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두려운 거죠. 우리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이 4.15 총선의 컷오프와 불출마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출마가 26명이에요. 26명인데 이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불출마가 누군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황교안 계가 아닌 사람들만 불출마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군요. 어제 TK에 꽤 유명한 국회의원을, 사선 의원을 불러놓고 공관위에서 물었던 이야기가 기사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은 사선인데 왜 이렇게 존재감에 있어서 부족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존재감이라는 것을 특출나게 어떤 말이나 언행을 갖고 하는 거라면 내 존재감이 모자랄 수 있겠지만, 정책이나 법안이나 그리고 토론회 같은 것을 보면 나는 충분히 존재감 있게 일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질문과 답을 보면서 이 사람들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보세요. 김무성 6선, 원유철 5선, 정가윤 5선, 김정은 4선. 이 김정은이라는 이런 분들 보니까 이게 존재감이 없고 뭔가 지역에서도 그다지 뭔가 활약을 못했다라고 느꼈겠죠. 유기준이라는 분도 이 중앙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서는 뭔가 누리고 있었지만 이 부산에서는 그다지 잘하고 있지 못했으니 그랬을 것이고요. 유승민 의원은 본인이 불출마를 했죠. 여기서 다 불출마지만 실제로 불출마가 아니라 권고사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선교 마찬가지죠.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 한 사람들도 있고 뭔가 신물이 나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김성태, 물론 이 사람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출마를 유도했겠죠. 이 김세연이라는 분 3선 아니고 4선일걸? 이분은 자기가 나간 거죠. 더 이상 이런 판에 있고 싶지 않다. 한간의 얘기로는 부산시장을 노리고 준비를 미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스스로 나간 것이고요. 그리고 김영우 의원도 3선인데 일찌감치 나갔고, 홍일표라는 분이 있고, 여상규 이런 분도 제가 보기에는 자진해서 불출마를 했다기보다는 권고사직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인숙 의원이라는 이분이 머리까지 삭발을 해가면서 본인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명분을 만들려고 투혼을 뽐냈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 불출마를 했다기보다는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분이 자기가 불출마를 한다는 자리에서 울죠. 그리고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로 이 불출마를 하게 된 것이 이 풍토에 대해서 개탄을 하죠.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저분이 연세가 좀 많으시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이 때문에만 이렇게
불출마를 유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진 않아요.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내쫓아야죠, 사실은. 염동열 의원도 이 재선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6명이 불출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천 배제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윤상현, 그리고 이해훈, 이은재, 이현재, 민경욱, 김순례. 이 사람들의 한번 그 내용을 보면 또 이 바른미래당 쪽 개파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해훈 그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윤상현도 내가 친박이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그 당의 이미지를 해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무슨 뭐 지역구에서 무슨 샤넬 백을 사달라고 그랬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초반에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런 일을 제보를 하고 막 이래서 복잡한 일이 있었고, 이은재라는 분은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그야말로 지난번에 그 자유한국당의 위신을 깎아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민경욱 의원도 참 그야말로 몸을 때우면서 몸을 던지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공천을 받으려는 많은 노력을 했죠. 빨간 목도리 두꺼운 거를 하고 다니시면서.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오버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김순례라는 분이 아주 시끄러운 분이죠. 이분이 이 또 공천에서 배제된 것은 이 양반이 많은 사고를 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공천 배제에는 뭔가 그 같이 갈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통 지금 불출마를 보면은 이 4선, 5선, 6선까지를 포함해서 다선 의원들과 재선, 초선이 다 망라가 돼 있죠. 참 놀라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총선 불출마를 끌어낸 이 관리위원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고요. 다음은? 여기서 이제 보면 이 6월 15일 날 이분은 자기가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죠.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영도에 관련돼서는 또 이은재가 전략공천 됐을 때 또 굉장히 크게 반발하는 걸 보면 아직도 무슨 미련이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또 이 행동을 하고 계시죠. 이 김세현 의원은 일찌감치 이제 작년 가을에 한국당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아주 독한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났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분 3선이야? 4선 아니야? 나 4선으로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 김영우 의원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그야말로 종편 방송을 누비면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 불출마라고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죠.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그런데 요즘엔 이 비례당의 참여 여부도 또 얘기가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상규 의원은 우리 모두가 참 통쾌해하죠. 이분이 자신이 스스로 출마를 안 한다고 선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분이 오만하게 판사 출신 그 의원으로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죠. 본인이 아주 국민들을 무시하고 주변에 있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고, 이 공간 위에서 이 양반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 어목한 거죠, 이런 상황들이. 근데 이분은 이 불출마 선언하는 날에 저 얼굴 좀 보세요. 저 얼굴빛과 저 코와. 야, 저는 이게 일부러 이런 사진을 골랐냐? 이게 언론 사진이죠. 언론사의 사진인데, 이분이 제가 함께 상임위를 2년을 해봤는데 얼굴이 대낮에도 이렇게 충혈되어 있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이 사람 아나운서로서, 앵커인가 아나운서로서 봤을 때 한성교 의원의 그 산뜻한 맛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느꼈던 분이었고요. 이분도 불출마를 하려고 해서 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 자기 지역구에서 뭔가 상황이 어려웠던지, 아니면은
그 당에서 어떤 요청을 했던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하면서 이분은 그러면서 바로 그 비례당의 대표로 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불출마를 유도하면서 그래도 그 중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례당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의 이 머릿수가 많아지면 번호도 앞으로 받을 것이고 저쪽에서 비례로서 그야말로 20명에서 25명을 자기네가 당선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고생하고 이렇게 있는 대신에 가면은 또 순하게 자기 또 이 말년을 한 번 더 비례대표 하면서 그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갖고 다들 그렇게 양보를 하지 않았나?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 또 이 정치에서 이 비박 친박의 그 지형 속에서 마지막까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든지 간에 희생당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출마 선언 본인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 아까 자기 딸 문제로 이 시끄러워지면서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죠. 눈물을 흘리며. 이분이 또 울면서 얘기를 하시죠. 머리까지 깎았는데 70이 넘으신 나이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소신 있게 잘하시는 분인데 이 마지막에 공천을 받으려고 굉장히 묘한 몸짓들, 그 머리 깎는 거 포함해서 그렇게 충성심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됐죠. 그리고 이 유기준이라는 분, 이런 분, 이분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어떤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만한 분이 국회의원을 저렇게 오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공간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진복 의원이라는 분은 또 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 없고 저는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산 동네입니다. 제가 요즘에 적극적으로 그 도와드리려고 드리고 노력하고 있는 그 박성현 후보 동래구에 이분이 또 다선 의원입니다. 도대체 그 다선을 하면서 동래구를 어떻게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놨는지 39년 동안 그 동네의 그 국회의원을 보수당에서 했죠. 근데 그들이 39년 하면서 그 동네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를 한번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거기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학교나 이런 학군들은 아직도 괜찮아서 아파트 값은 그래도 오른다고 하는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동네의 그 특징인 그야말로 그 온천 그리고 동네가 그 유적이 많아요. 동네는 옛날에 부산인 동네 하나였습니다. 그 바로 앞에가 뭐 저기 부산 진이 있었고 그 동네는 부산이에요. 부산은 동네였고. 근데 그 부산의 뭐라 그럴까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네를 골짜기 사이사이마다 그 고층 아파트들로 완전히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있는 그 고분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고 그 양쪽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또 몰려들어가지고 이 조합원들과 또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보다 높아요. 옆에 있는 야산보다 높은 그런 아파트들을 짓고 있는 곳이 부산이고 동래입니다. 그 고분도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삼선하셨나요? 그랬던 분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 그 지역이 누가 올지 참 궁금합니다. 김강림 의원은 안동입니다. 저 또 안동에 우리 이삼걸 의원님 또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면서 지원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불출마하게 돼서 아주 다행이에요. 근데 그 안동은 아주 전통적으로 안동권 씨, 안동 김 씨가 아니면 국회의원 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이삼걸 의원, 삼거리에 신화를 만들고 계시는 행정고시 출신 행자부 차관하셨던 그 이삼걸 의원께서 그야말로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를 안동에서 그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이삼걸 의원님 한번 모셔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의원도 참 뜻밖이죠. 이거 뭐 친박이라서 그랬나요? 난 친박 비박도 잘 모르겠어 이제. 염동영 의원들 열심히 하고 그 자기 지역구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이 강원랜드 관련된 그 이제 뭐 비리나 이런 부분 얘기에 이제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그 이 지금 공간 위에서 보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지역구에서의
이 평가, 그리고 지금 아마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는 본인의 그동안의 이제 4년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천에서 아예 탈락을 시킨 분들은 이 당의 위상에 해를 끼쳤다고 하는 게 이제 김순례나 이은재 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